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단거리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것은 북한의 자위력 강화 목적으로 사정권에 드는 한국 주요 시설 곳곳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선장거리 포병구 분대들의 타격 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며 9일 발사한 발사체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200여 킬로미터 거리로 발사한 것은 자위력 강화를 명분 삼으면서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주요 시설 곳곳을 주요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고 대형 방사포를 기존 미사일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that the testing is related to their self-defense needs and the ability to credibly strike, especially Camp Humphreys and other major bases in South Korea that are positioned further from the DMZ than had previously been the case. 스나이더 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인 것은 향후 북한에 좀 더 수위 높은 도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럽연합처럼 일치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생존적 전략을 위한 시험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과 논의해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be talking to our allies, Korea and Japan, and to China about how to manage this growing North Korean problem and looking to how we enhance deterrence in the face of a growing threat.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대차관보는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I really think that this president is right now very embattled with the issue of corona disease, but especially from his vantage point, the issue of the oil markets and the stock market collapse. So I don't think you can expect much attention from the president on this.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런 북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선거 국면에 불필요한 뉴스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이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1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 2주 사이에 2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일주일 만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9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신뢰를 구축하며 영구적 평화와 안보 수립을 위한 외교적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지 인력을 전원 철수하면서 대사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 40여일 만에 외국인 이송을 위해 고려항공 여객기를 평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띄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9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 40여일 만에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 이송을 위해 특별 항공편을 띄운 겁니다. 정확한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양 주재 독일 외교관은 외국인 63명과 북한 승객 40명 등 103명이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자국 공관 직원 13명을 포함해 독일 대사관과 프랑스, 스위스 측 협력사무소 직원 전원이 평양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을 빠져나온 독일 외교관은 취재진들에게 북한에 다시 복귀하겠지만 시점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all for it that coming back next month or in 2 months. Even if it takes 6 months, I'll be there. We left our whole apartment full of staff. 외교관들은 평양 내 감염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한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당국도 코로나 대응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nd there is a certain tension in the city and all over the country because people are aware of the coronavirus and they have it in all their media. So it's the biggest issue that they are dealing with at the moment. 독일 외교부도 VOA에 평양 대사관 일시 폐쇄를 확인하고 북한의 부적절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측은 또 북한 내 학교 대부분이 잠정 폐쇄됐다면서 여객기 운행이 재개되고 국경이 다시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측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 고려항공 평양발 노선이 운행한다고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항이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4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신규 확진자가 165명 증가해 총 확진자 수가 7,47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9시 기준으로 한국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날보다 3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하거나 격리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2곳 늘어난 총 106개 국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지금 같은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 등 국제 지원단체의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현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현재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고립 방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인권 기준에 맞춰 국제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asures to contain the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such as lockdowns and quarantines, as well as treatment of patients, should be carried out in strict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Further isolation of the country is not the answ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respond accordingly and offer medical and scientific assistance.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한 것처럼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 등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외부 의료진과 지원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ost critical healthcare needs are provided by international NGOs. The government of the DPR Korea should allow full and unimpeded access to medical experts and humanitarian actors and relax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둘러싼 최근의 위기 상황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활동과 시장 움직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따른 북한의 고립 상황 심화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등 모든 미국 관계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지난 6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가 30일 전 통보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오는 4월 1일이 미국이 기대하는 시한이며 이와 관련해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